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오늘 멤버십 시황 특강 그리고 핫 이슈 지역 탐방, 요즘은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규제 지역이 정확히 5개가 있는데요. 과천시가 있고요,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그리고 광명시가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하남시가 있습니다. 하남시를 아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아마 이름만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이란 명칭이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하남시라고 하는 명칭은요, 1989년도에 시로 승격할 당시에 이 지역에 백제의 도성이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남 위례성에서 따온 것들인데요. 이게 이제 과거에 썼던, 삼국시대에 썼던 그 지역의 용어였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남 위례성의 위치는 하남시가 아니라 송파구예요. 나중에 밝혀진 것들이죠. 결국은 하남시에 하남 위례성은 없었지만 거기서 따온 말들이 그대로 도시명이 된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죠.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10만 전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30만이 훌쩍 넘는 인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 강변도시가 대규모로 입주한 다음부터는 2배인 30만 명이 넘고 현재는 한 32만 5천 명 정도를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신도시가 탄생하는 것이 지역의 인구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남시와 붙어 있는 서울 지역에 강동구가 있었는데 2010년도 강동구도 그렇게 인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강남 4군이, 강남 5군이, 강남권이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강동구지만, 그것도 2017년도 이후에 고덕동, 상일동, 명일동에 재개발 단지들이 입주한 다음부터 부각을 받았을 뿐이고요. 그전에는 그냥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었던 것들이죠.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동구가 발전하게 된 것들도 하남시가 발전하는데 영향을 줬고요. 또한 하남시가 발전한 것들도 광동구 뒤편에 하남이라고 하는 배후 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강동구 발전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강동구와 하남시는 서로 시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강동구가 개발되면서 항남의 개발 압력이 거세지면서 실제 그린벨트를 풀고 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사 강변도시가 개발되었고요. 위례 신도시도 개발이 되었고요. 두 지역 모두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곧 개발이 될 하남 교산 신도시, 바로 3기 신도시죠. 아마 교산 신도시가 정점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위례 신도시하고 미사 강변도시는요, 많은 분들이 여기가 하남시인지 서울시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서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특히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송파구하고 성남시 수정구하고 하남시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 우리 집은 하남시인데 길 건너 슈퍼마켓 혹은 편의점은요, 송파구인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가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좀 모호해졌습니다. 현재 하남시는 서울이라고 해도 거의 무방한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 편의성을 좀 따져보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가 2개가 있을 겁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중부고속도로가 있을 텐데, 중부고속도로로 다니시는 분들은 하남시를 무조건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서울 톨게이트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부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쯤 오게 되면 하남시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개발 계획이 발전하고 있는데, 아까 서울과의 인접성들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서 서울에 붙어 있는 지역 중에는요, 하남시인데 전화번호 지역번호를 02를 쓰는 곳들도 꽤 많습니다. 그것들을 보게 되면 서울이라고 봐도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하남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남시, 원래 하남시하고요, 새로 개발된 신도시와 앞으로 개발될 신도시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남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원도심일 텐데요. 현재 하남시청이 있는 바로 그곳이 있고요. 그리고 미사 강변도시로 일컬어지는 신도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남시인데
솔직히 여기는 하남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밀지구라든지 강북동이라든지 초이동 이런 쪽은 솔직히 하남시인데 하남시 원도심과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남시가 크게 이제 7개 동 정도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감동이 있고 망월동이 있고요. 선동이 있고 풍산동이 있고 신장동, 창우동, 덕풍동이 있습니다. 하감동은 위례신도시예요. 위례신도시. 그리고 망월동과 선동은 미사 강변도시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구도심, 원도심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풍산동, 신장동, 창우동, 덕풍동 이런 지역입니다. 지금 시세로만 놓고 보면은 하감동이 제일 비쌉니다. 제가 아까 하감동 위례신도시는 서울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시세이기 때문에 제일 비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 비싼 데는 당연히 또 서울하고 또 바로 붙어 있는 미사 강변도시가 있는 망월동, 선동 이쪽이 비싸겠죠. 그리고 이제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풍산동, 신장동, 창우동, 덕풍동이 아마 그 다음으로 비싸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 구도심 중에서는 풍산지구가 있는데 여긴 나름대로 택지지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로서의 아파트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좀 규모는 작죠. 2008년도쯤에 전후에 완공이 됐었고요. 여기는 그때 그린벨트가 많고 개발 제한 구역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높이가 15층 이상 되는 높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남시 가셨는데 15층 이하 아파트들이다. 거기는 아마 풍산지구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2010년도, 12년도에 미산 강변지구 분양을 하는데 분양 문구가 뭐였는 줄 아세요? 창을 열면 한강, 문을 열면 서울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남시에 있는 아파트 선전인데 창을 열면 한강이 보이고 문을 열면 바로 앞이 서울이다. 이런 슬로건 문구로 미사 강변도시를 홍보했고 분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하남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당연히 위례신도시가 제일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하남시 아파트에서 평형대와 상관없이 최고가로 거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어디냐면요. 하감동에 있는 위례 그린파크 프로지오라고 하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45평은요. 무려 2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시, 군구 단위 중에서 20억대 이상으로 거래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남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형이잖아요. 45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국민평형, 국평이라고 하는데 국민평형 규모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33평, 34평, 35평이 보통 전용 8사일 텐데 아무튼 이런 국민평형 규모에서는 하감동에 있는 위례 롯데캐슬이 14억 9천만 원에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34평 중에서는 14억 9천만 원이 하남시 최고가였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위례 신도시이기 때문에 아까 미사 강변도시가 두 번째로 비싸고 말씀드렸는데 미사 강변도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아파트냐면요. 망월동에 있는 미사 강변 푸르지오입니다. 네, 이 아파트는요. 13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남시의 조정 여부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위례 롯데캐슬하고 미사 강변 푸르지오의 시세 변화도를 알려드리게 되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례 롯데캐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가는 14억 9천만 원이었죠. 14억 9천만 원이 언제 거래가 된 거냐면요. 2021년 9월 달. 그러니까 작년 제가 9월이 보통 최근 5년장 중에 가장 피크 장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 9월 달에 14억 9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고요. 최근에는 조정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거래가 되었었냐면은 9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은 14억 9천에서 9억까지 내려왔으니까 5억이 빠졌네요. 굉장히 많이 조정됐죠. 그래서 지금 위례 신도시는 굉장히 많이 조정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위례 신도시는 송파구 시세랑 거의 연동이 되는데 송파구도 많이 조정이 되고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시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위례 신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위례 신도시는 서울 얘기라고 했잖아요. 하남시에서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미사 강변도시 잠시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강변 푸르지오 아까 제일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거래됐던 것들 중에서 최고가는 13억 9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요
얼마 전이에요. 놀랍게도. 예, 얼마 안 됐습니다. 14억 9천만 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미사 강변도시는 생각보다는 많이 조정이 되지는 않았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3억, 12억 단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한 1억, 2억 정도 조정된 것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시도보다는 하남시라고 하는 지역이 조정이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구나라고, 특히 미사 강변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도 궁금하시죠? 전세가 같은 경우는 전세가 최고가가 한 8억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6억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세가랑 매매가랑 유사하게 하락을 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전체의 모습들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형이 어떤 것들인지, 교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파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추이까지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남시라고 하는 지역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시세가 조정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남시를 설명드린 이유는 시세가 조정될 때 본질 가치를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남시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의 부동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